취업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죠. 취업의 기술 시간입니다. 네, 오늘 두 분 함께 하는데요. CMI 연구소의 전유혁 대표님, 페어링 HR의 신효준 대표님이십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두 분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자세한 이야기 듣기 전에요. 두 분이 가져온 주제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죠. 티끌 같은 단점, 태산처럼 보지 마라라고 가져오셨어요. 네, 단점을 어떻게 긍정으로 생각하라는 말이죠? 네, 맞습니다. 이 티끌 같은 단점을 자꾸만 보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 태산처럼 커 보이게 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난코스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. 네. 제가 최근에 취업 준비하는 또 대학생들, 졸업을 특히 2월에 앞둔 대학생들을 만났어요. 그랬더니 아직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성과는 없고 또 초조하기만 하고 특히 지방이 고향인 친구들은요, 부모님 뵐 날씨 없어가지고 민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류를 넣어서 내가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자꾸만 나의 단점만 부각이 된다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또 계속 실패하면 어떡하지? 이런 두려움에 떨다 보니까 자신감은 팍팍 떨어지고 이 한겨울의 추운 날씨처럼 마음도 춥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어우, 추워. 네네, 악순환이네요. 요즘 네.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만나보면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떤 그 공식이나 이 패턴을 좀 좀 가르쳐달라. 네. 어떻게 써야 하느냐.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는 경향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. 또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서 필요한 업무나 어떤 자기가 이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무엇을 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 취업 준비생들이 전부 같은 장점, 같은 단점으로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진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남들의 장단점 이런 거를 복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의 장단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두 번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. 사실 내가 갖고 있는 단점은 아주 미미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커지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상하게 무슨 일 하려 보면 자신의 장점 생각하지 않고 단점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점점 커지는 거죠. 근데 사실 이것도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? 이렇게 이거 할 수 있을까? 안 되는 이유부터 찾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사실 이제 이렇게 뭐 자기소개서를 쓴다거나 면접을 하면서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거나 발표하거나 이럴 때도 분명히 어쨌든 간에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점만 계속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. 사실 치명적인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10가지, 20가지의 장점들을 다 덮을 만큼 그렇게 단점이 많지는 않거든요. 네. 그래서 사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나 강점을 좀 더 많이 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신현용 대표는 단점이 없죠?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강한 인상을 좀 주는 것이 뭐 단점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강해요. 예, 네. 근데 사실 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. 자신의 단점만 놓고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글을 쓰거나 어떤 그 면접을 준비할 때 계속 단점을 부각하는 이런 그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. 실제로 그 장단점을 같이 쓰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예를 좀 갖고 와봤는데 이걸 좀 네네. 보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 장점 같은 경우는요, 사실은 그 말을 잘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경청과 배려의 자세로 이 자신의 이 장점을 좀 부각을 하면서 그 어떤 자신의 습관 자체가 이 어떤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끌어왔다. 이런 내용으로 사실 그 글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사실 그 요즘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, 소통이 되는 사람을 좀 원하거든요. 그래서 자신이 어떤 그 단체나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하고 요즘 이제 저희가 뭐 밀당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. 예, 이런 밀당도 잘하고 이런 것 등이 자신의 장점이다. 이런 것들을 참 쓰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. 근데 사실 이렇게 장점을 쓰고 난 다음에 단점을 아까 우리 전미혁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치명적인 거 하나 딱 들어가는 순간 그냥 장점이 전부 덮어지거든요. 그래서 사실 사람이 조금 급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정말 저는 급합니다.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조금 급합니다. 이렇게 조금만 글을 잘 생각해서 쓴다 그러면 조금 단점이 많이 커버될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이 실수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. 사실은. 그래서 뭐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뭐 전 국민이 메모할 수는 없잖아요. 네. 요즘 그리고 사실 메모하는 사람도 없고요. 그래서 이제 이 자신의 실수를 가끔씩 한다.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조금 누르는 것이 중요하고요. 특히 제가 이 취업 컨설팅을 할 때 항상 중요시하게 하는 부분이 이
장점과 단점을 쓸 때 절대로 단점을 더 장점보다 짧게 써라 이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.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그 지도를 받지 않거나 별로 생각이 없이 글을 쓰게 되면 장점은 몇 줄 안 되고 단점은 정말 길게 쓰고 아주 이런 그 문제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쓸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글을 쓰셔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네. 저도 뭐 단점 있잖아요. 저는 이제 배가 계속 요즘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좀 화면에 너무 통통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랬는데 또 다른 분들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건지 네. 인상도 좋아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살이 안 빠지니까 차라리 그러면 인상이라도 푸근하게 보이자 해서 자주 웃거든요. 많이 웃고. 네. 그렇지만 그래도 행사나 이런 데 가면 자꾸 제 배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. 그럼 뭐 이제 그냥 나는 편안한 인상으로 보이고 싶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사실 저도 그렇게 보면 남들보다 조금 부풀어 있잖아요. 근데 부풀어 그게 계세요? 예, 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저의 스타일을 온화함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잡았거든요. 맞아요. 온화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을 우리 저 하면서 큰 누나 같아요. 네.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키워드 단어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특히나 우리가 면접을 할 때도 그렇고 그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그렇고요. 네. 단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, 키워드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방에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요소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주 티끌 같은 단점을 어떻게 보면 태산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은 일단 약점이나 단점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내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네. 요즘은 사실 솔직한 사람이 어필이 되는 그런 시대거든요. 네. 이 사람들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못난 점, 실수, 또 잘 못하는 거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고 관대하고 또 신뢰, 애정을 보냅니다. 왜냐하면 누구나 비슷한 고민 한 가지씩은 다 누구나 하기 마련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발표를 하거나 그럴 때도 제가 사람들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모르게 말이 좀 많습니다. 그래서 너무 말이 많다 생각되시면 컷 중간에 이렇게 이제 외쳐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네. 아니면 제가 약간 대인 공포증이 있는데 많이 고쳐지긴 했지만 아직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실수를 해도 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.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. 네네. 그 영국의 유명한 어떻게 보면 아이돌 팝스타 가레스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심한 말더듬이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의 뮤지컬 발표를 통해서 놀라운 노래 실력을 통해서 자기의 말더듬이를 극복했다 그럽니다. 근데 네. 어린 시절에 희망을 좀 발견하면서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 언어 교정을 피나게 했고요. 네. 연습을 계속하면서 이 대중 가수로서 성공적으로 데뷔를 하게 됐다는 건데요. 네. 또 이제 우리가 뾰족머리 마술사로 알려진 이은결 씨 같은 경우에도 이 소극적이고 성격이 내성적인데 마술사 같은 경우에는 딱히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행동 그리고 표정만으로도 마술을 보여줘도 사람들이 환호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찌 보면 자신의 이 소극적인 성격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도요 분명히 단점이 있습니다. 근데 이것을 단점을 인정하다 보면 그 안에서 또 다른 길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지금 예를 들어 주셔서 말씀인데요. 예, 저희가 면접이나 볼 때 평소에는 말을 잘하다가도 이렇게 시험 볼 때만 말을 더듬고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.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귀감이 될 수 있는 예가 바로 앞서서 들어주신 이 가레스 게이츠의 경우일 것 같아요. 예. 네. 저도 사실 그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게 말을 더듬는 게 상당히 고치기도 어렵고 이런 퍼블릭 스피킹이라고 그러죠. 이런 데서 상당히 공포감을 느낄 수 있겠구나. 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취업 컨설팅 할 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실질적으로 이 면접을 준비하는 분들을 만나보면은 생각보다 말을 더듬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근데 사실 이 계속적으로 더듬는 어떤 이런 장애는 아니고요. 특정 단어나 특정 표현에서 자기가 막혀서 말을 더듬게 되는 게 대부분이지 어떤 장애는 아닙니다. 그래서 사실 연습이나 자신을 좀 신경을 쓰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. 네. 그래서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구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 버퍼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버퍼링 걸렸어요. 다시 할게요.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버퍼링 같은 경우는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준비를 하면서 특정한 구간에서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한 제지업체에 취업을 시킨 사례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용모가 말끔하고 외모가 상당히 준수한데 네. 말을 더듬는데 문제는
자기가 말을 더듬는 거를 모르더라고요. 그래요? 네, 그래서 네. 좀 양해를 구해서 비디오로 찍자, 다시 보자 했는데 극구 거부를 했는데 계속 설득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번 자기가 말을 하는 걸 찍어서 보여준 다음부터 그 구간에 대해서 스크립트를 제작을 해서 그 부분을 계속 외우고 신경 쓰면서 고치다 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다른 데를 준비하지 않은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에서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이 말더듬이를 고치고 면접에 가서 합격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사실 그 거울을 보면서 아니면 요즘 스마트폰 다 동영상 촬영 기능 되잖아요. 이런 걸 가지고 본인의 모습을 좀 찍으면서 자기를 한 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한 번씩은 좀 연습을 해보셔라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요. 사실 누구나 단점은 있습니다. 네.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.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그렇죠. 부분이 될 것 네. 같아요. 네, 저도 이렇게 방송하고 있지만 네. 저도 이제 한 번씩은 녹음을 해봅니다. 그러면 제가 반복적으로 쓰는 말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. 보면서 아, 나도 고쳐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계속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단점을 아는 겁니다. 그래서 단점을 알고 파악하고 그러면 고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고요. 여러분 잘 아시는 바람의 딸로 잘 알려진 우리 한비아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길눈이 아주 많이 어둡다 그래요. 그래요. 근데 오히려 이게 여행가로서는 큰 단점이 될 수 있지만 특유의 어떻게 보면 친화력 또 열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이 단점이 다시 이제 독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이 된 거죠. 그래서 길을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고 또 이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얘기하고 생각지 못한 의외의 것들을 또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. 제 주변에 그 웃음 치료 전문가이신 분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픈해서 얘기합니다. 저는 혀가 짧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웃기는데 여러분들도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단점을 알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가 되면서 직업적으로도 뭐 이제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. 네. 이런 분들 공통점이 보니까 누가 해준 게 아니네요. 네네. 자기가 스스로 이걸 극복했기 때문에 그게 자신의 스토리가 되고 대중들이 그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. 열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사실 그 재능을 발견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.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강한 인상을 준다, 말을 좀 차갑게 한다, 이런 것 등을 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네. 그러면 거래업체에 하기 힘든 얘기를 네가 해라. 이런 식으로 좀 재능을 살려주셨던 이런 경험도 있었거든요. 그래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컨설팅 업도 하게 되고 이렇게 객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사실 그 단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. 이런 예. 티끌 만한 단점을 너무 부풀리지 마시고 어떤 그 부족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,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. 네, 네.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한 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낳게 됩니다. 기업 같은 경우에도 잘못된 제품을 회수해서 다시 고치는 이 리콜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이 리콜제를 하면서 기업의 이미지가 더 신뢰감 있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내가 잘못된 점, 단점들을 인정을 하고 또 계속 고치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단점은 단점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네. 좋은 말씀을 종합해서요.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. 내가 갖고 있는 작은 단점을 가지고 계속 움츠러들기 대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죠? 오늘 주제가. 예, 장점 속에서 재능을 찾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단점을 극복하려는 노력 속에서 또 재능을 발견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요.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하고 건강한 자기 브랜드를 갖게 되는 확실한 비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. 네. 예, 나의 단점을 잘 아는 것이 선행돼야 됩니다. 본인을 좀 알고 본인의 스스로 내 자신의 여행, 그러니까 내 성격과 나의 단점과 나의 장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자신만의 여행, 이런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번 겨울방학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. 우리 구직을 준비하는 분들 공채 시즌 전까지 꼭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고요. 솔직하게 좀 인정하는 법. 오늘 그런 법에 대해서 좀 네.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. 저도 배 나온 거 인정하고요. 좀 더 편안한 방송으로 이건 좀 여러분들에게.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. 네. 알겠습니다. 예. 자,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신현종 전미옥 대표님이었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